어젯밤 꿈에 독수리 5마리가 집 안으로 날아들었지 뭐야. 그냥 스쳐 지나간 꿈일까요? 술도가에 모여 앉은 가족들 앞에서 공주실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골든캐슬에서 지내던 그녀가 자주 술도가에 오는 이유는 고자동을 보기 위함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였어요. 공주실은 오천수, 문미옥, 오홍수, 지옥분, 오강수와 차를 나누며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5마리 태몽과 함께 시작된 술도가 대가족의 경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이상하게도 말이야. 그 독수리들이 다 내 쪽으로 날아드는 거야. 날개가 얼마나 커 보이던지 꿈인데도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 지옥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거 혹시 태몽 아닌가요? 누구 또 임신한 거 아니에요? 문미순도 덧붙였죠. 우리 집에 또 경사 터지나요? 꿈이 너무 강한데요. 강수는 웃으며 장난을 섞어 말했어요. 형수님들 중에 밥 냄새 싫다는 분 조심하세요. 이런 분위기 분명 뭔가 있죠. 그런데 말이야, 그게 5마리였다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려. 공주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끝을 흐렸어요. 웃어넘기기엔 뭔가 이상하게 생생했던 그 꿈. 어쩌면 진짜 뭔가의 예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도는 듯했죠. 문득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어쩐지 속으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설마 또 누가? 그 5마리 중 누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진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주실은 그렇게 말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엔 묘한 여운이 남아있었고 그 순간을 함께하던 이들조차 그 말의 무게를 다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5마리 중 아직 누구 하나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요.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공기란 게 있어요. 지옥분의 임신 이후 그 집안의 중심축은 어느샌가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식사 메뉴도, 실내 온도도, 대화의 주제도 모두 지옥분의 몸 상태에 맞춰져 있었고 문미수는 처음엔 배려라 여겼지만 갈수록 그 틀이 불편해졌습니다. 지옥분은 앉아만 있고 무거운 건 손도 못 대게 하면서 나는 아직도 하루 종일 부엌이래. 장까지 다 보잖아? 억울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다만 자신이 조금씩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죠. 그런 감정은 어느새 쌓여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졌습니다. 오천수는 그런 문미순의 표정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놓은 답은 언제나 같았죠. 지금은 그냥 몸도 불편하시고 하니까 우리가 좀 더 챙기자. 말은 다정했지만 문미순에겐 그 말조차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내의 속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오천수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태도로 거리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준비를 하는 중 또다시 지옥분이 힘든 티를 팍팍 냈어요. 입덧이 그렇게 힘들면 식구들 앞에서 생색내는 대신 조용히 병원에 다녀오지. 문미순의 말에 지옥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피로와 불만은 너무나 분명했죠. 입덧이 심해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힘들었던 지옥분은 죄송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오홍수는 웃으며 옥분이도 그리고 형수님도 요즘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오천수가 무슨 아이디어? 오홍수가 말을 이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일부터 도우미를 불러놨어. 오늘만 고생해주세요 형수님. 그 말에 놀란 오천수가 식사 준비를 멈추고 잠시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오천수가 먼저 그런 일을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에 맞서 오홍수가 말했어요. 도우미를 부른 건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사치를 부린 것처럼 들리는 말에 지옥분의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언니가 해보세요. 하루 종일 숨만 쉬어도 토할 것 같으니까요. 지옥분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눈물기까지 맺혔습니다. 나도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가게 일하고 새벽부터 나와 있어요. 누구는 안 힘든 줄 아세요? 문미순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이 순식간에 터져버린 순간이었죠. 이 집에서 난 이제 못 살겠어요. 내가 임신한 게 죄인가요? 도우미 부른 것도 그렇게 욕먹을 일이야? 지옥분은 수저를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고 식탁에 앉아있던 모두는 갑작스러운 고성이 믿기지 않는 듯 문만 깜빡였습니다. 그때 오천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무조건 상의하겠습니다. 그 말이었으면 됐는데 그는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것을 뭘 그렇게 온갖 사정을 다 갖다 붙이면서 변명을 해. 순식간에 분위기가 뒤집어졌고 오흥수가 맞받아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 형, 뭐 꼰대야? 뭐, 꼰대? 윗사람이라고 무조건 제가 받으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그게 꼰대지 뭐가 꼰대야. 너 어떻게 형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말리는 문미순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진정해. 나한테 꼰대라잖아. 오천수의 말에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죠. 오응수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외쳤습니다. 나 이런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못 살아. 분가할 거야. 단번에 터져버린 감정들. 독수리 술도가의 식탁은 어느새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지옥분이 밥 몇 숟가락을 뜨고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조금 누울게요. 갑자기 어지럽네요. 대꾸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린 지옥분. 식탁 위엔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눈치를 본 오응수가 먼저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정리 좀 도울게요. 그 말을 들은 문미순도 뒤따라 일어났지만 그녀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설거지를 하며 졸기까지 하던 문미수는 그만 손에서 미끄러진 접시를 떨어뜨리고 말았죠.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며 긴장감이 흘렀고 오응수가 조심스럽게 파편을 정리하며 오천수에게 말했습니다. 천수형, 형수님 요즘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시지 않으세요? 잠시 머뭇거리던 오천수도 그런가? 잠도 많아지고 향에도 예민해진 것 같고 그제야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문득 아무 말 없이 누워있던 아내, 매운 음식 냄새에 고개를 돌리던 모습,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간 오천수는 문미순이 침대에 앉아 조용히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걸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엔 임신 테스트기, 두 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오천수는 말없이 문미순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도 이제 엄마가 되는 거야? 그제야 오천수는 깨달았죠. 지옥분뿐만 아니라 문미순 역시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갈등은 길었지만 용서는 한순간이었어요.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두 마음이 맞췄습니다. 그날 밤 오천수는 문미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어요. 내가 너무 무심했어. 미안해, 미순아. 문미순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았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을 나눌 수 있었죠. 다음날 아침 부엌 식탁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았습니다. 전날 저녁에 있었던 소동은 각자의 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불편했던 기류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흥수야, 고맙다. 덕분에 큰 선물 받았다. 오천수가 진심을 담아 동생에게 인사를 건넸고 오응수는 형님, 저야말로 기뻐요. 이제 두 분도 곧 부모 되시는 거네요. 하며 웃었습니다. 지옥부는 잠시 머무시다가 문미순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죠. 형님, 철없이 행동해서 죄송해요. 앞으로 우리 서로 잘 챙기며 지내봐요. 그 말에 문미순도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앞으로는 같이 의지하며 지내자. 어쨌든 우리 같은 시기에 엄마 되잖아. 어제 형수님이랑 으르렁거리더니 오늘 왜 갑자기 친해졌어? 오천수의 그 말에 지옥분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오빠도 아주버님이랑 싸워놓고선 뭐라는 거야.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한 지옥분의 한마디에 순간 네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제야 오응수가 슬쩍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싸움 형님이랑 짠 거야. 둘이 너무 어색해 보여서 좀 풀라고 분위기 띄워본 거지. 문미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고 지옥분도 진짜였으면 이혼까지 갈 뻔했어 하며 맞장구 쳤죠. 그동안 쌓였던 감정은 기분 좋은 놀람과 축하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이렇게 네 사람은 임신이라는 기적과 함께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옥분은 공주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큰일이에요. 아니, 좋은 일이에요. 미순영님도 임신했대요. 저랑 나란히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공주실 목소리는 놀람과 반가움이 뒤섞인 감탄으로 가득했죠. 어머머, 진짜? 너무 잘됐다. 축하한다고 전해줘. 정말로 그 태몽이 예사롭지 않았구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있던 공주실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이거 진짜 5명 채우는 거 아니야? 그 말엔 이상하리만치 또렷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마치 그 5마리가 반드시 나타날 운명인 것처럼요. 김치찌개 하나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날 세리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세리와 범수는 외식 중이었어요. 자주 가던 식당, 익숙한 자리. 그런데 김치찌개가 끓기 시작하자 세리는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죠. 젓가락을 놓고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난 세리. 화장실로 달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에 범수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잠시 후 돌아온 세리는 물잔을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나 그게 어쩌면 임신한 걸지도 몰라요.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울림은 컸습니다. 범수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이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
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세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건 단순히 결혼보다 큰 일이죠. 서로의 인생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니까요. 그 순간 마음속의 망설임이 조금씩 풀려나갔어요. 그날 밤 범수는 가족들에게 조심스레 임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며칠 전 동석과 광숙의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았을 때 지옥분이 던졌던 한마디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부케 받으면 6개월 안에 결혼해야 하는 거 알지? 세리 씨도 빨리 좋은 소식 들려줘요. 그때는 웃으며 넘겼지만 이제는 그 말이 복선처럼 느껴졌죠. 범수의 고백에 가족들은 놀랐고 지옥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공주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세리가 임신했대요. 전화를 받은 공주실은 한참을 조용히 있더니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이게 진짜 무슨 일이래. 혼수를 벌써 준비해온 거야? 그리고 혼잣말처럼 조용히 덧붙였죠. 그럼 이제 강수도? 막내 사도는 아직 여자친구 없다고 했는데 한 번도 품어보지 않았던 꿈이 어느 날 문을 두드릴 수도 있어요. 마광숙에게 아이란 말은 오랜 시간 꺼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무슨 애를 낳아. 나이도 있는데 그냥 우리 둘이서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냐? 겉으론 단호했지만 그 말에는 책임감과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선을 긋는 마음이 함께 있었죠. 하지만 동석은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이해는 했지만 속으론 마광숙이 아이를 원한다는 말이 듣고 싶었어요. 그냥 당신 닮은 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이기적인 바람일 수 있지만 그 아이와 당신이 함께 웃고 있으면 그게 꿈 같을 것 같아서. 말은 가볍게 흘렀지만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죠. 그 말을 들은 마광숙은 며칠을 곱씹었습니다. 노력해볼까? 내 나이에 무슨. 두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안 된다였어요. 결국 어느 날 한동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딱 한 번 검사만 받아보자. 긴 설득 끝에 광숙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그 길로 두 사람은 산부인과를 향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는 차트를 잠시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보다 먼저 축하부터 드려야겠네요. 이미 임신 중이십니다. 그 말에 마광숙은 숨을 들이켰고 한동석은 그대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리고 쌍둥이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마광숙은 말문이 막힌 채 입을 틀어막았고 동석은 어깨를 들썩이며 진심으로 기뻐했죠. 마음먹지 않았던 축복은 가장 놀라운 순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기쁨보다 먼저 걱정이 찾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며도 마광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쌍둥이라니, 그것도 이 나이에. 한동석은 운전대를 잡은 채 슬며시 마광숙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는 거지? 웃으며 말했지만 동석도 속으론 긴장이 밀려오고 있었죠. 마광숙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쁘지 않은 건 아닌데 이게 현실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 나는 그냥 당신이랑 조용히 늙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 그 말에 동석은 오히려 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조용히 늙는 거 애들 키우면서 해도 돼. 우리 같이 가는 거잖아. 내가 다 안을게. 잠시 정적이 흘렀고 마광숙은 창밖을 보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한결과 한봄이 현관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동석은 아무 말 없이 두 아이를 불러 거실로 함께 앉았고 마광숙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우리 가족이 하나 더 늘게 됐어. 정확히는 둘이야. 쌍둥이래. 한결과 한봄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갑자기 동시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요? 와, 완전 대박인데요. 동생이 생긴다고요? 와, 세상에. 마광숙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너희 진짜 괜찮아? 그러자 한결이 먼저 다가와 손을 잡았고 한봄도 마광숙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안 괜찮으면 우리가 더 걱정돼요. 우린 진짜 좋아요. 너무 축하드려요. 그제야 마광숙은 진짜 웃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말 그대로 기쁘게 웃었죠.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동석은 한결과 한봄 그리고 마광숙을 한데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6명이네. 그 말에 마광숙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꿈은 그냥 꿈일까요? 아니면 미래의 조각일까요? 공주실은 골든캐슬 라운지 한켠에 앉아 따뜻한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꾼 그 꿈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죠. 검은 하늘을 뚫고 5마리의 독수리가 집 안으로 날아들던 그 꿈. 한 마리씩 천천히 또렷하게 그려졌던 기억. 이상하게도 딱 5마리였어. 그날 이후로 공주실은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바로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한동석과 마광숙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어르신들 인사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공주실 앞에 마주 앉았죠.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계세요, 어머니. 한동석이 다정하게 말을 건넸고 공주실은 두 사람의 밝은 얼굴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 시간에 둘이 같이 오는 거 보니 무슨 일 있구먼? 마광숙은 잠시 머무시다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우리 병원 다녀왔어. 공주실의 눈이 살짝 커졌고 한동석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어머니. 쌍둥이랍니다. 둘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공주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이 살짝 떨렸고 공주실은 이내에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중얼거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동안 마음속에서 맴돌던 숫자들이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래, 진짜 다 왔구나. 그 꿈이 진짜였을 줄은 몰랐네. 한동석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고 공주실은 눈가를 살짝 훔치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5마리 독수리가 술도가 지붕을 뚫고 날아들었거든. 나는 그게 개꿈인 줄 알았지. 그 말을 들은 마광숙도 순간 울컥한 듯 고개를 떨구었고 한동석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집은 참 시끄럽고 정신없어도 기어이 복을 안고 살아가는 집이네요. 공주실의 마지막 말에 세 사람 모두 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5마리를 알아본 사람은 다름 아닌 공주실이었습니다. 축하할 일이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걸까요? 문미순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천수와 오응수, 범수까지 각자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한마디씩 덧붙였죠. 이거 육아 전쟁 제대로 시작이겠는걸? 이참에 유모차도 단체로 맞춰야겠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태몽 진짜였네요. 그 말에 공주실은 우쭐한 표정을 지으며 내 꿈은 늘 틀린 적이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막내 오강수가 손에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죠. 다들 여기 있었어요? 놀란 얼굴에 당황한 웃음을 지으며 공주실은 슬쩍 눈을 찡긋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머, 강수야. 난 또 막내 사돈도 연애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꽃다발 들고 나타나길래 모두가 빵 터지며 강수를 향해 농담을 던졌고 강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민망한 듯 웃었죠. 그렇게 웃음이 가라앉기도 전 지옥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꾼 그 꿈, 독수리가 5마리였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건 3마리인데 나머지 2마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서로를 향해 왔다 갔다 하며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마당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 2마리 이제 막 도착했어요. 한동석과 마광숙이 나란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고 마광숙은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뒤를 따랐죠. 우리 쌍둥이랍니다. 한동석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마당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형님 진짜요? 쌍둥이요? 와, 대박이다. 이 정도면 술도가의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겠네. 문미수는 감동에 북받친 얼굴로 박수를 쳤고 지옥부는 광숙의 손을 꼭 붙잡으며 진심으로 축하해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공주실은 눈가가 촉촉해지며 그 꿈이 그냥 꿈이 아니었구나. 중얼렸고 모두가 감격과 환희로 가득한 눈빛을 나누었죠. 사진사가 삼각대를 세우고 하나, 둘, 셋 하는 소리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순간은 서로 다른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가는 증거였습니다. 5마리 독수리의 태몽처럼 예고 없이 찾아온 축복이 술도가를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갈등은 있었지만 사랑이란 결국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거겠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 이 가족에게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